안녕하십니까. 웰다잉 전도사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에 왜 웰다잉이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은 사상 최초로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진 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수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에 국제사회가 정한 기준 고령사회, 즉 인구의 14%, 우리 인구로는 700만이 법정 노인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전 인구의 20%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초고령 사회라는 게 원래 고령 사회의 기준만 정했는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계속 빠르게 진행되니까 안 되겠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정한 게 바로 초고령 사회죠. 전 인구의 20%, 우리는 5천만의 20%인 1,000만 노인 시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사례인 일본만 해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94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변화가 빨라질 때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저출산 문제를 같이 갖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저출산 대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1980년대 초부터 대두됐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드디어 1,000만 노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도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개개인들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령 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채 닥쳐온 미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웰다잉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걸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웰다잉 기본법 제정이었습니다. 웰다잉의 여러 분야들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기본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웰다잉 기본법이 꼭 제정될 수 있기를 우리 후배 의원들께 부탁하고 또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답은 단순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어서 병들면 돌아가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노안으로 별세, 이렇게 부고로 알리죠. 근데 지금은 노안으로 별세가 없습니다. 암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라는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고치려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 내가 결정하면은 내 뜻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 중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77%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웰다잉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